오늘도 그 김소은 세무사님을 모시고 세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규 사업자들이 배워야 하는,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새로 신규 사업자를 냈어요. 네. 어떤 세금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를? 우선은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그 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만약에 학원 사업자라던가 그런 경우는 이제 면세거든요. 그럼 면세는 사실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으시고 이제 우선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되고 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고 뭐 3.3%의 프리랜서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근로소득 뭐 이제 고용하셔서 지급하신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천세 신고를 매월 10일까지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근로소득을 이제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4대 보험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그리고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때로 이제 그와 네. 관련된, 근데 이 개인 사업자도 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좀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우선은 개인 사업자는 이제 사실 주민등록증만 있으시면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법인 등기를 해주세요. 네네. 등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것처럼 법인 등록부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법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이제 법인은 나와 이제 대표자와 그러니까 법인 간에 별개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실 법인에 들어간 돈이라던가 법인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을 내가 가지고 올 때는 세금 떼지 않고는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있고 개인 사업자보다 사실 법인 사업자에게 이제 세금 의무라던가 그런 걸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법인인 경우에는 1년에 4번 진행을 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반년에 1번, 그래서 1년에 2번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네.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 사업자로 내는 게 좋은지, 법인 사업자로 내는 게 좋은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뭐 개인 사업자를 낸다거나 법인 사업자를 낸다거나 하는 건 납세자의 사실 마음이니까요. 근데 국세청에서 뭐 너는 개인 사업자를 내야 된다, 뭐 법인 사업자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고요. 사실 거래처가 좀 이제 대기업이라던가 하던 경우에는 거래할 때 이제 개인 사업자로 거래를 하시면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납세자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 사업자로 먼저 사업을 하시고 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고 좀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도 좀 인식이 좀 되시면 그때 이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근데 그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가 있고 일반과세 사업자가 네, 있잖아요. 그쵸. 네. 이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의 차이는 뭘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그냥 부가가치세 차이만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이제 일반 과세자 분들 중에 영세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제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사실 가능하고, 매출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 면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일반 부가세율이 10%라고 하면 업종별 부가율 뭐 10%에서 30%까지 곱해서 1%에서 3%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규 사업자분들 중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 혜택을 많이 쓰시죠. 네. 간이과세로 해서 일단 네.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네. 나중에 매출이 오르면은 이제 네. 그다음에 일반 사업자로 네. 전환을 네. 한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네. 뭐 세무사들도 절세하는 뭔가 그 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결국은 뭐 모든 네. 사업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은 납세자분들을 만나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이 사실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인데 저희는 그래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부가세라던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제 세금 내려고 하면 더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적격증빙만 사실 수취하셔야지 세금 절세가 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 뭐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꼭 수취하셔서 10%를 더 주더라도 사실 적격증빙을 받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적격증빙 수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뭐 종합소득세라던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업종에 맞는, 저희 상황에 맞는 세액 감면이라던가 세액 공제를 열심히 찾아서 적용을 하죠. 네.
지금 그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네. 적격 증명, 네. 적격 적격 증빙. 적격 증빙은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적격 증빙은 이제 사업자와 사업자끼리 거래를 하다 보면 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발행해 주던 아니면 내가 돈을 줬으면 그분이 발행을 하시던 그렇게 해서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거의 계좌이체라던가 그런 거 하실 때 현금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꼭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냥 뭐 편의점이라던가 사실 그런 것도 사업용 비용으로 만약에 썼다고 하면 뭐 이렇게 소모품을 구입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신다거나 그러면 그게 또 사업자 등록번호가 뜨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 적격 증빙이 되는 거세요. 네, 사실 그렇군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세금을 한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몇 퍼센트 정도? 그거는 이제 비용에 따라 또 다르긴 하고 비용의 또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제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면 매입의 10%를 환급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받아두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네, 이제 그런 네. 걸 필요로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